당황하신 분? 부부를 제외하고 아무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 YBM 인문주급 1위 두남토익의 권영준 강사입니다. 8월 토익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준비했고요. 자,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렇게 크로마키로 촬영을 했는데 제가 스튜디오 일정상 문제가 좀 있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더 깔끔하게 만들어 봤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 기출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YBM 편집부에서 하는 우리 인스타그램이 있는데요. 주소를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거기 가시게 되면 매일 기출 문제가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문제를 제가 픽해서 준비해봤으니까 한번 잘해보시고,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중요하고 문제뿐만 아니라 문장 전체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잘 풀어볼 테니까 지금부터 풀어볼 거고요. 5초씩 드릴 테니까 반드시 옆에다가 A, B 적으시면서 일시정지 하시면서 잘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제 띄워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풀어보셨나요? 기출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니까 잘 답을 적어보시기 바라고, 답은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A, C, Daniel, B, C, B, C가 되겠습니다. 네, 답하신 분? 네, 계실 거로 믿고요. 일단은 기출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문제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문장 전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가 포인트들도 같이 잘 잡아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쉽게 고르셨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니까 형용사는 creative로 창조적인 이미지로 결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쉬운 자리 문제였었는데 추가 포인트는 여기 있는 C예요. C. 그래서 얘는 ing 분사 형태니까 기본적으로 명사 앞에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설명드려보면 한정사가 있고 명사가 있다면 빈칸은 분명히 무슨 자리예요? 형용사 자리죠. 근데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ing, 현재분사나 pp, 과거분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뭐뭐 되는 이라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하는이라면 능동의 뉘앙스니까 뭐가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동은 뭐뭐 되니까 수동의 뉘앙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C가 지금 빈칸에 들어가면 이미지란 명사가 막 뭘 만드는 거야. 이미지가 막 능동적으로 뭘 만들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를 지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형용사인 A로 고르시면 되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보기에 형용사와 분사가 있다면 사실은 주로 형용사가 답이긴 해요. 무조건 형용사가 답은 아니기 때문에 분사가 될 수도 있으니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 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미는 분사를 좀 제가 강의로 추가로 찍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답은 A였습니다. 자, 추가 오히려 여기 있는 요 단어 커버를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자, 커버는 너무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쉬운 단어라고 볼 수만은 없어요. 자, 토익에서는 여기 적혀 있는 덮다, 뭐 싸다, 가리다로 잘 안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Snow covered highway, cover, 덮다 이런 거 잘 안 나와. 특히 RC는 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안 드릴 거냐면 커버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커버는 콩글리시로 우리 많이 쓰는 말 있죠. 야, 내가 다 커버할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처리할게, 담당할게, 지불할게까지입니다. 외쳐볼게요. 처리, 담당, 지불. 자, 처리, 담당, 지불. 세 가지의 명수를 기억하세요. 오케이? 볼까요? I'll cover the expense of this trip. 이 여행의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또 보시면 the survey covers all aspects of the business입니다. 모든 측면들을 다룬다, 담당한다, 처리한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오케이? 커버는 그 뉘앙스로 토익에 잘 나오니까 토익에 나오는 포인트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는 잘 고르셨나요? 자, with 뒤에 명사를 넣으셔야 되는데 A, B, C가 모두 명사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해석상 care, 조심히 들어가면 with care, 조심스럽게 must be assembled, 조립돼야 된다가 답이었었고요. 그래서 추가 포인트는 with care는 적어드린 대로 carefully의 뉘앙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라고 하시면 되고 비슷한 맥락으로 여기 적어드린 with ease도 중요합니다. ease는 명사로 쓰이면 쉬움 또는 용이성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with ease가 되면 easily, 쉽게 이런 맥락으로 쓰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이런 형태의 수식어가 본특징 뭐냐면 지금처럼 문장 끝자리에 잘 쓰여요. 그것도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케이? 자, 추가 오해는 요거 한 개 잡아드릴까요? 자, contain 뜻이 뭐죠? contain. contain은 뭐 컨테이너 들어보셨죠? 그래서 포함하다, 함유하다, contain alcohol 이런 뉘앙스 갖고 있습니다. 적어드렸는데 the box contains 30 apples면 박스가 30개의 사과들을 포함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추가 포인트는 비슷하게 생긴 retain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retain은 비슷한데 얘는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retain은 앞에 re가 붙어 있죠. 여러분 re가 뭐예요? re 다시 반복의 뉘앙스죠. retain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채로 유지하다, 보유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retains control of the situation. 통제권을 유지한다, 보유한다 정도로 해석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3번입니다. 3번은 토익 공부를 좀 해보셨다면 답을 D로 잘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 단어 때문입니다. 노티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통지 정도 뜻이 있는데 without notice는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통지 없이는 통지 없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해석해보면 Miss Fritz는 is not able to travel. 여행할 수 없어요. 뉴욕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그죠? 충분한 통지 없이는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드렸는데 이렇게 잘 쓰이는데 중간에 이런 표현들이 잘 들어가요. 지금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해볼까? prior notice 그러면 사전 통지 없이 이전 통지 없이 이렇게도 잘 쓰이고 기간 표현도 들어갑니다. 2 weeks notice 2주 전 통지 없이 이런 맥락으로 또 쓸 수 있으니까 처음에 잘 나오는 것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포인트는 요거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요. except는 토익 공부를 해보셨다면 들어보셨죠. 뭐뭇을 제외하고란 뜻인데 일반 토익 책이나 강의에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except는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잘 적어보세요. 보이시죠? all, every, no one 이런 것들이 문장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except가 그런 뜻이에요. 어떤 영역이 있는데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부분을 제외하고 아무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all, every, no one이 있으면 except가 답으로 잘 나온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we work every day except Sunday입니다. 그래서 everyday입니다. everyday. 일요일을 제외하고 모든 날 이렇게 잘 나오니까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이것도 꼭 맞으셔야 됩니다. 이거 부사 어휘 문제구나. 총합, 총계, 뭐 곧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포인트는 앞에 더 largest였고요. 최상급 보이시죠? 가장 컸답니다. 그래서 최상급과 잘 쓰이는 짝꿍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ever, 이제까지, 지금까지입니다. 우리나라 말 해보셔도 이제까지 중에 최고다. 이런 거 많이 쓰이죠. 그래서 짝꿍으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 토익 책에 나오는 최상급 힌트예요. 오브 집단, 어몽 집단, 집단 중에서 가장, 오케이? 인 집합, 그 집합 안에서 가장, 오케이? ever, 이제까지 가장 많이 쓰이겠죠. 제가 또 추가로 일반 책에 없는 걸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able 형태의 형용사도 기억해 두세요. able 형태의 형사도 최상급이 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possible, available, imaginable 이런 거 있죠. 적어드렸는데 You must bring the brightest lamp possible. 가능한 가장 밝은 램프를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짝꿍으로 잘 나오니까 able 형태의 형사도 최상급의 힌트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5번이었었고요. 5번인 동사 어휘 문제였습니다. 자, 동사 어휘는 기본적으로 목적어 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짝이 좀 중요한데 그 짝을 제가 공식적으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고요. 보시면 목적어는 productive environment예요. 그래서 생산적인 환경입니다. 그거를 설립하다, 세우다는 뜻으로 establish가 답이 되는 그런 포인트였었고, 오답 중에 조금 중요한 것은 estimate 하는 기억하시고, 얘는 지금 적어드린 대로 추산하답니다. 추산이 뭐죠? 계산적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오냐면 수치라든지 거리, 금액 같은 숫자가 잘 나옵니다. 왜? 뜻이 그러니까요. 오케이?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participate는 참가하는 자동사니까 in이 필요합니다. 답이 되는 건 C밖에 없었습니다. 결정하시고 process도 처리하다니까 맞진 않겠죠. 그죠? 자, 이 문제 추가 포인트는 establish인데 제가 명사로 바꿔봤어요. 자, 그러면 establish month입니다. 근데 중요한 뜻이 두 가지예요. 자, 보이시죠? 가산명사일 때는 기관 또는 시설이라는 뜻이고 불가산 명사일 때는 설립, 수립 이런 뜻이십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요거. 정답은? 네. 두 개지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둘 다 명사거든요. 여기 명사가 들어가면 since가 전치사라는 소리예요. 전치사. since가 전치사일 땐 뜻이 뭐밖에 없냐면 이래로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래로. 그러면 설립 이래로예요? 시설 이래로예요? 설립 이래로가 맞겠죠. 그러면 설립일 때 뭐라고요? 설립일 때는 불가산 명사라고 했죠. 그럼 s가 붙으면 되는데요? 안 되니까 다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A가 답이 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establishment는 명사일 때 가사명사 뜻이 다르니까 꼭 기억하셔서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6번입니다. 6번은 부사 어휘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를 픽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 고유명사 driver들은요, should have their vehicle inspected. have가 지금 사역동사로 쓰였고요. 그래서 그들의 차량들이 검사되게 해야 합니다. 되게 해야 합니다. annually, 연례적으로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quite는 특징이 우리 학생분들이 시험에서 quite를 보시면 답으로 그렇게 좋아하세요. 답으로 되게 많이 그러세요. 왜냐면 대신 우리나라로는 다 답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quiet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형용사와 부사만 꾸민다를 기억하세요. 형용사 부사 꾸민다. 왜? 뜻이 그러니까요. quite well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사를 일종의 앞에 pp와 문장 전체를 꾸미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의미상도 맞지 않고 답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highly는 매우, 얘도 quite랑 같은 맥락으로 정도 부사이기 때문에 지금 의미상은 맞지 않고 연례적으로 검사되게 한다. 이게 잘 어울렸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한 데는 A를 좀 추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rather 기억하시고 rather는 기본적으로 부사일 때 꽤, 약간, 상당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rather close, 상당히 가깝게 또는 it was a rather difficult question, 꽤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7월 달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렇게 접속 부사로도 기출이 됐어요. 접속 부사요. 기억하시고 제가 좀 옆으로 가야 되나요? 어쨌든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연결하는 접속 부사로 나왔는데 그 뜻이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라는 뜻으로서 앞에서 말한 내용과 다르거나 반대되는 내용 표현할 뜻입니다. 예문 보이시나요? The walls were not white, but rather a sort of dirty gray입니다. 그래서 그 벽들은 흰색이 아니었고 오히려 일종의 지저분한 회색이었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때도 갖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포인트는 rather than 들어보셨죠? rather than은 여도 잘 나오는데 뭐뭐보다는 뭐뭐 대신에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의 품사는 than으로 끝났기 때문에 than의 품사가 전치사, 접사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rather than도 전치사, 접사가 다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뜻은 이렇게 보다는 대신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7번입니다. 7번은 동사 어휘 문제인데 이거 쉬운 문제인데 이런 고민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우리 웹사이트로 오라는 건가? 우리 웹사이트 가라는 건가? 그러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네, A하고 B는 대표적인 자동사예요. 지금 빈칸 들이보시면 our website란 목적어 보이시죠? 우린 타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하고 B는 바로 소거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타동사인 visit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자, 추가 포인트 적어놨는데요. visit은 방문하다는 타동사 또는 방문이라는 명사도 되는데, 명사할 때는 전치사 to와 함께 짝꿍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또 비슷한 뉘앙스로 access를 기억하세요. 제가 거의 뭐 매월 강조드리는 건데, access는 접근하다는 동사의 뜻도 있고 접근이란 명사도 됩니다. 얘도 명사의 특징은 to가 잘 붙어요. 오케이? 그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시험에 잘 나온 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월 적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로 준비했으니까 꼼꼼히 리뷰해 보시고 추가 어휘들 꼼꼼히 암기하셔서 시험에 대비하시면 8월 토익 또 굉장히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요.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